그렇게 잊고 살다가 이제 다른 여자친구가 생기면 정말 좋은데, 안녕하세요. 9시간 전에 헤어짐을 극복하는 법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서 영상 찍어봅니다. 연인, 부모, 친구 등등. 일단 제 생각에 헤어짐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성격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헤어짐에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약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헤어짐에 익숙해진 사람이 있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헤어짐에 익숙하고 헤어짐에 강한 사람은 이제 헤어짐에 대해서 충격을 덜 받을 거고요. 헤어짐이 익숙하지 않으면서 헤어짐에 약한 사람들일수록 더 헤어짐에 큰 충격을 받겠죠.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헤어짐에 약간 익숙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헤어짐에 좀 담담했던 것 같습니다. 처음부터. 제가 처음 헤어짐을 겪었던 때부터. 그래서 약간 이 헤어짐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타고났다고 해야 될까요? 헤어짐에 대해서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는 걸 좀 타고났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 또 인간관계에 그렇게 감정을 쏟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담담했고, 크고 나서도 점점 담담해진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뭐 헤어지는 게 좋다라는 건 아닌데요. 일단 기본 마인드는 이겁니다. 첫 번째로,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. 물론 헤어져서 다시 사귀거나 뭐 이렇게 다시 또 만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헤어짐은 그 헤어짐이란 단어가 암시하듯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자기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어차피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게 되어 있다라고도 생각하거든요. 뭐 그건 일단 연인 관계일 것이고, 그리고 또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건강이라든지 등등의 이유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, 우리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. 모든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.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면, 먼저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헤어짐에 대해서 조금 더 담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나면, 그 헤어짐 속에서 계속 맴도는 분들이 계신데,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헤어짐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겠죠.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머무름이 헤어짐에 대한 생각과 그리움과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면 그 안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. 너무 오랜 기간 동안. 그렇기 때문에 거기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고 이제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. 뭐 새로운 일을 하든 뭐 새로운 연인을 만나든 뭐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헤어짐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연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헤어지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거에 정신을 팔려서 이제 가능하면 빨리 잊으려고 하는 것 같고, 저도 모르게 그렇게 잊고 살다가 이제 다른 여자친구가 생기면 정말 좋은데 잘 생기진 않죠.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다른 거에 정신 팔리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끔 생각이 나면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뭐 혹시나 사진이 남아있다면 사진도 보고요. 그렇게 계속 보고 생각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그때 가서는 뭐 사진도 말끔하게 지우고 이제 완벽하게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부모님과의 헤어짐은 제가 어찌 보면 2번은 겪었는데요. 뭐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 좀 헤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, 저랑. 그러면 이제 그런 둘 다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유치원 때 어찌 보면 헤어졌고,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제 초등학교 때 헤어졌었는데, 그때도 저는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. 담담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너무 어릴 때라서 그런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. 만났다는 느낌도 없는데 헤어짐부터 오니까 이게 헤어짐인지 뭔지 모르는 느낌 있잖아요. 뭐 슬프고 이랬긴 했겠지만 그 슬픔이 오히려 기쁨을 많이 느끼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슬픔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졌던 게 아닌가,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.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라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친구랑 뭐 헤어졌다라고 하는 느낌은 별로 드는 건 없는데요. 친구는 헤어진다기보다는 저는 좀 환경과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. 뭐 모든 친구들이 바뀐 건 아니지만 보면은 살면서 조금씩 친구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바뀌지 않는 친구가 이제 조금 있잖아요. 그 친구가 이제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고, 그냥 계속 바뀌는 친구는 그냥 지금의 나의 친구, 뭐 옛날의 나의 친구,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찌 보면 친구랑 이제 뭐 싸워서 헤어지지 않는 한은 타격감은 제일 적은 것 같긴 해요. 타격감은 제 생각에는. 근데 뭐 엄청 오랫동안 사귄 친구랑 이제 뭐 별거 아닌 걸로 뭐 이제 헤어짐을 겪는다면 그거는 아쉽겠죠. 아쉽고 슬픈 일이 될 수 있겠죠. 그렇지 않기 위해서 뭐 잘해야 되겠죠. 근데 항상 사람들은 이제 외양간 읽고, 소 읽고 외양간 고치죠. 외양간 읽고 소 고치는 게 아니라. 네, 그런 식으로. 저는 사실 헤어짐에는 이제 좀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편이라서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는 편인데, 이제 질문하신 분이랑 이제 또 많은 분들은 헤어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민감할 수가 있죠. 그럴 경우 저는 이제 약간 이 에픽테투스라는 철학자가 쓴 이 삶의 기술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. 뭐 제가 갑자기 책 추천해서 좀 그런데 어제 이 질문 받으면서 갑자기 이 책이 떠오르더라고요. 제가 이 책을 좀 좋아하는데
뭐 짧게 한 문장, 몇 문장만 읽어볼게요. 그대는 그대의 자식이나 배우자를 껴안는가? 그렇다면 그대는 한 유한한 존재를 껴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. 그들이 언젠가는 그대의 주파에서 빠져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무의 세계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기억하라. 그것이 인간이 가진 어쩔 수 없는 속성이다. 그럼으로써 그들 중의 누군가가 죽는다 해도 그대는 평온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딱 보면은 너무 극단적인데 이 앞에서부터 읽어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가거든요. 그래서 첫 장부터 읽어보면은 이해가 가기 때문에 요런 이제 에피텍투스 책 읽어보는 것도 그냥 약간 이렇게 되라는 건 아닌데 약간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저는 이 책을 읽고 생각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걸 군대 안에서 군 안에서 읽었는데 누가 선물해줘가지고 책 같은 거 읽어보시고 한번 또 그냥 살짝 읽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. 헤어짐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또 깊이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떤 헤어짐을 겪으면 아무래도 그 충격이 덜 하게 됩니다. 고통도 덜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좀 미리미리 어떤 앞으로 다가올 고통, 즐거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, 생각해 놓는 것도 삶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